뭐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우주산업 클러스터 후보지 선정 관련돼서도 많은 분들이 좀 조언을 하셨고 전남과 경남에 빌려서 고배도 살짝 마시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좀 얘기가 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전임 시장님 때 준비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취임을 하고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부 시장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남하고 경남에다가 사전에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사전 통보를 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들어서 그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과기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업무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고 과기부 장관하고 받아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대전에 항우영 포함한 이런 기관들이 있고 대전에 지금 우주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있고 그런데 대전을 어떻게 핵심 연구 기능을 빼놓고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대통령께도 누가 되고 다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근데 그때는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대전이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전임 민선 7기 때 경남이나 이런 데는 용역도 하고 그 예를 들어서 경남에다 뭐를 할 건지 이런 준비를 다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전은 아무것도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연구기관만 있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을 했는데 경제수석께서 3축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내가 언론에다 발표해도 됩니까? 하니까 발표하셔도 좋습니다 했는데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 하시고 하면서 우주산업 관련해서 대전축을 얘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다가.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과기부에서도 결국 대전을 빼놓고 갈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연구 중심이 근데 결국은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결국 우리 도시는 우리가 만드는 거지 외부에서 돕는 건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고 우주산업 육성은 대전시 독자적인 프로그램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산업 관련돼서는 재정이 최강점입니다. 그래서 경남이나 저쪽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전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산업도 결국 나중에 중심은 저는 대전이 가장 유력하다. 많은 과학기술자들도 대전을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점을 잘 살리면 뭐 좋은 결과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다 대전이 네. 이곳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는 좋다라고 거죠.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우리 이쯤에서 이제 오셨으니까 요 7대 네, 주요 성과 관련돼서 네, 시장 관련해서 우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손 들어주시면 네. 야, 이제 질문들이 많아지기 네. 시작했습니다. 이제 몸이 풀리셨어요. 예. 본인 소개해 주시고 네. 어디 사시는? 네, 저는 그 대전 서구 관조동 토박이고요. 저희 그 현재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는 대전 청년 송경섭입니다. 네.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두 가지씩 끊어서 이렇게 질문을 총 4개를 드리고 싶은데 그 4개 중에 2개만 다른 네, 분들 기회를 줘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며칠 전에 이제 3년 내로 배달 오토바이, 화물차 이런 것들을 전부 전기차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환경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대전에 5년이나 10년 후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지 듣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시정을 운영을 하는지 그래서 시장님이 만들고 싶은 대전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전기차 관련해서 네.
전기차는 오세훈 시장의 그 꿈이 저는 좀 가야 될 방향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 지역에 아파트 짓는 많은 조합을 운영하신 조합장들하고 또 종합건설에서 하는 분들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거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파트에 보면 전기 충전 시설 있잖아요. 요즘 새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도 가끔 싸우는 일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충전 끝나면 차를 빼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 주차장 한 면당 하나씩 전기 충전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 비용 때문에 안 되면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뜯어내지 않고도 바로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뭐 얘기도 좀 하는데요. 아직 단점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대전서 서울을 갔다 오려면 반드시 한 번은 충전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가 아직은 좀 약간 아주 급한 분들, 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큰 단점인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기술 개발이 앞으로 가속될 거로 보지만 그래도 앞으로 도시의 환경이나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결국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로 갈 건데 두 가지 정책은 아주 선제적으로 강화를 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이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예, 대전이 있고 네. 우선순위. 대전 최우선 순위는 아까 말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제 공공기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 좋은 기업이 오려면 이 도시가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1번 조건은 산업 용지입니다. 오고 싶어도 올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용지 500만 평 구축을 단기 3개월 용역을 한 다음에 투거지를 곧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근데 대전이 그린벨트가 워낙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해도 되는 땅들 포함해서 대통령께 이미 건의를 했고요. 신속하게 우리가 가능한 땅들은 그 녹지가 아주 1급지 이런 거 빼고 좀 개발해도 되는 데는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산업용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기술 도시인데 이 안에 있는 카이스트 연구 인력이 엄청 많은데 이분들이 다 판교나 이런 데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스트한테도 총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건물을 줘달라고 하시죠. 창업 공간. 근데 여기도 창업 공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정책이 맞다고 생각해요. 청년들 창업 공간을 저쪽 구석이나 막 이렇게 허름한 데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여기 오면 예를 들어 뭐 서로 세미나 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한데 제가 여기 왔었어요. 청년 기업이 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전망도 좋고 경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앞으로 청년 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카이스트가 한 500개를 육성을 하기로 총장님하고 했는데 건물을 우리가 제대로 저지르려고 그냥 청년주택 그러면 청년주택을 꼭 외곽이나 이런 데 하잖아요.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은 데에다가 청년주택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한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 확충은 미래를 위해서 저라도 그 기초를 쌓아줘야겠다. 이때도 뭐 또 과감한 추진력이 그러니까. 들어가겠죠. 근데 재밌는 건 네. 제일 앞자리 센터에 계신 분이 지금 둘이서 대화를 나눈 눈으로 거의 독대하는 앞에 질문하신 분이 눈으로 계속 시장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네. 예, 얘기 잘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환경을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일의 능률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외가 어디 구석에서 일하는 것과 내가 일하고 싶어하는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일단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예, 아까 저희- 손 들었던 분 한 예. 분 더 계셨었거든요. 아, 네. 네. 본인 소개 좀 해. 네. 대전에 이제 이번 달로 한 2년째 살고 있는
온천 1동 살고 있습니다. 네, 성함이 활동, 어떻게 되세요? 네, 황덕대라고 합니다. 근데 청소년 지도사하고 7월동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나오지 않았던 계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25만 명의 청소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과제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미기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 이거를 말고 사실상 일반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 영상에서도 그리고 시장님이 이제 출마하셨을 때 공보물에도 청소년 관련된 정책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금 진해보적인 그런 청소년 정책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유성구에 사다 보니까 대중교통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핵심 공약 중에 도시 3, 4, 5선을 포함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제 부암역에 이제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대중교통에 대한 좀 생각과 앞으로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책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부분은 사실 청소년기가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생들 보니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대안학교 가는 분들도 있고 검정고시 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집에서 안 나오는 분들. 이 대책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저 실구가 학교를 중단하고 아예 집에 방해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밖으로 사회로 끌어내와야 된다. 이런 정책 강화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정책의 구체적인 건 안 했고 나머지는 청소년기에 되게 이제 학업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학업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지역의 교육 문제만큼은 우리가 좀 더 대전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만큼은 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구체적인 청소년 세부적인 정책은 아직 발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좀 참고해서 청소년들 정책도 좀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인데요. 제가 선거 때 도시철도 3, 4, 5호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이 생겼는데 이 얘기는 조금 약간 길어도 괜찮죠? 도시철도를 노태우 대통령 때 대통령 공약으로 이루어진 6대 광역시에는 지하철을 놓겠다. 이게 공약입니다. 그래 대전이 1호선이 이제 지금 파남역까지 가는 1호선이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대전시장이나 대전시에서 대전의 대중교통의 그랜드 플랜을 짰어야 됩니다. 이 도시가 200만으로 성장할지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전의 대중교통 문제를 버스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하철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혼용해서 갈 건지 여러 가지 플랜을 종합적으로 짰어야 하는데 그렇게 짜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철도 2호선을 발표를 했는데 대개 도시철도 2호선은 X자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역에서 이렇게 해서 파남역까지 갔으면 반대로 저 가수원에서 반대쪽으로 오든가 이래야 제일 교통수요가 어려운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3호선을 되게 순환선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X자형이 있는 데다가 순환선을 돌려야 와서 갈아타고 돌고 할 수 있는데 대전시가 정책 결정을 잘못했습니다. 순환선부터 발표했어요. 2호선을. 그 2호선을 자기 부상 절차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 자기 부상 절차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39km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1호선이 있고 순환선으로 이렇게 돌렸으면 이쪽에 있는 분이 어디를 가려면 순환선을 따고 저쪽까지 가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X자형으로 했으면 바로 갈아타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고서 이제 전 시장님 때 자기 부상 절차를 트램으로 바꿨습니다. 정책을. 정책 결정을 바꾼 거죠. 트램으로 하고서 지금 8년 시장님 두 분이 또 지났거든요. 근데 트램은 단점이 뭐냐?
10km 내가 가장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터키 가보니 갑자기 시끄러워요. 트램도. 열차잖아요. 전차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선이더라고. 전기 공급을 하는 전봇대가 다 설리면. 근데 지금 21세기에 도심 한복판에 전봇대를 놓고 전철을 넣는다는 게 저는 제 상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무가선으로 가선이 없이 전력 공급에서 그냥 다니게 하려면 배터리 방식으로 가면 10km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순환선이다 보니까 40km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전 기능으로 10km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머지는 가다가 전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배터리를 갈아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이게 순환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저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그 당시, 왜냐면 후임 시장이 순환선을 왜 파기를 못했느냐. 저는 시민들한테 기대감을 줬잖아요. 순환선을 돌리는데 여기 생긴다 해서 그것이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 쳤는데 이걸 파기하고 X자형으로 잘라놨으면 아마 반발이 거셌을 거라.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이걸 정책을 그냥 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램하고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도시철도 트램 부분은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서 가능한 무가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정책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3, 4, 5호선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 3, 4, 5호선으로 가는 게 좋겠다. 고령 사회가 초고령 사회 가는데 어른들이 제일 대중교통을 타는 게 도시철도가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소 10년, 15년씩 걸리는 도시철도는 저때 3, 4, 5호선 기본 계획 짜고 출발을 해야 그래도 10년 후에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3, 4, 5호선은 저때 출발을 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3, 4, 5호선 어떻게 동시에 건설하냐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계획을 짜서 단계별로 거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갈 생각입니다. 예. 이 앞에 계신 분은 끝나고 저하고 좀 얘기 좀. 너무 긍정적으로 대답을 잘하셔서 얘기하신 분 입장에서 리액션이 되게 참 좋은 것 좋네요. 같아서. 네. 자, 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제 50만 평 그리고 이제 산업용지도 사실 500만 평. 500만 평, 50만 평 죄송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제가 네. 좀 소심해서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에 조금 더 추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트램과 사실 도시철도도 저희들이 좀 드리려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요 500만 평 그 산업용지는 지금 뭐 잘 진행이 아까 그린벨트 얘기 나오면서 한 분이 또 웃으셨는데 요거는 해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2의 대덕 연구단지 200만 평쯤 하시겠다고 대통령 공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해도 그린벨트에 들어가야 되고요. 대전시 땅. 그래서 지금 대전시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전수조사는 거의 끝냈습니다. 그리고 곧 용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용역을 대개 1년, 2년씩 하는데 제가 3개월이 끝내자고 했습니다.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저 산업용지 500만 평을 어디다 할 건지를 선정하는 걸 2년씩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수업을 내가지고 10년 후에도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기업 유치 10년 후에나 그때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러기 위해서 3개월 용역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우리 산업용지 500만 평 부지를 발표를 하고 본격적으로 행정 절차에 돌입하는데 이미 국토부에는 협조해달라는 의견을 계속 보냈고요. 대통령실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라도 신속하게 협조해달라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좀 경과가 돼서 혹시 또 질문을 나는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시장 손을 관련해서, 예. 시장 관련해서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흰색 마스크 쓰신 분 저쪽에 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셔서 뭐 사실 이런 기회를 좀 자주 마련하면 이런 자리도 또 여러분들 질문도 또 함께 하시기 편하실 텐데 네, 본인 소개 좀 어디 사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 병동에 살고 있고 현재 한반대학교 국방중공학과에서 외부연구원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 분야, 우주 분야 그리고 반도체 분야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하려고 하시고 있는데 대전에는 R&D 시설도 많고 그리고 실증을 위한 그런 지원도 되면은 충분히 대전에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산업이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 제조 시설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대형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대전에서 크더라도 그 인력 공급이라든지 뭐 기타 다양한 이유로 다른 경기도나 수도권에 가서 그 생산 제조 시설을 짓는 경우가 많고 아예 회사를 이전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으신지 한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대전에서 기업이 떠나는 분들 몇 분 사장님들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전에 큰 기업이 몇 개 떠났습니다.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떠났고요. 타이어뱅크도 떠났고 이택산업이라는 데도 떠났고요. 또 일부 송경김도 매각을 했고 좀 근데 기업하기 어려운 거예요. 대전. 근데 다른 데로 떠나는 분들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산업용지 구하기 어렵답니다. 그 이유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산업용지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실증센터 얘기하시는데 대전이 이제 지금 판교 중심으로 아래 용인 중심으로 뭐가 있냐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소재하고 부품 장비가 있는데 이 소재 쪽이 대전에 강점이 있는데 이걸 못 살리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반도체 소재 중에 부품이 있잖아요. 이 부품이 들어가려면 이게 실증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이거 테스트만 잘 되면 삼성전자든 세계 뭐 예를 들어서 인텔이든 이런 데다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할 데가 없으니까 안 받아준다. 그래서 대전에다가 실증센터를 독자적으로 설립하겠다고 제가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뭐 성과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대전으로 산업화가 안 되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 카이스트 산하에 나노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연구 기능을 하는 박사학교 100명 있는 데인데요. 이걸 1000명으로 늘려서 종합연구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카이스트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대통령 모시고 그 나노기술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미래 초격차의 반도체 역량 연구하는 국가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가 대전이거든요. 근데 이걸 성장만 하면 뭐냐. 그래서 요 카이스트 나노기술원 원장님이 종합연구원으로 격상하면서 100만 평의 산업용지를 구축해 주십시오. 저한테 요구를 해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대전에 산업 시설을 해서 직접 부가가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하는 항공기업이든 방산기업이든 제일 조건은 역시 본인들 기업이 옮겨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택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산업용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산업용지를 하는데 행정 절차를 봤는데 때로는 5년에서 10년씩 걸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질문. 네, 또 혹시 네. 기회가 이제 얼마 없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예. 그리고 지금 정책 얘기 나오면서 표정들이요, 우리 잘 살자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약간 다들 공감하시는, 심각해지셔가지고. 공감하시는 네. 분은 공감도 해주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유성구의 함정준호입니다. 일단 그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저는 시민 참여 예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예산이 200억에 당초에 책정이 됐다가 지금은 한 100억 수준으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러면 이 100억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이
권선택 시장님 때 30억이었더라고요. 이제 허태정 시장 때 200억으로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시민참여 예산이 한 200억을 해서 미리 각 자치구에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들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들 계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복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변이나 벽화 그리기 뭐 이런 거 한 사업 또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 사업의 사업비를 따기 위한 소수 단체들이 개입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민들을 위한 혈세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써야 될 예산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독점하면서 그걸 자기들의 사업 구조로 쓰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한꺼번에 줄이는 건 그렇고 그리고 시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200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은 각 예를 들어서 구의원을 뽑는 이유도 시의원을 뽑는 이유도 구청장을 뽑는 이유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뽑는 것도 지역에 있는 그게 다 시민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건의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즉시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단체들의 이권을 위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쓰여지면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은 시민들의 보편적인 결정권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해보고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 참여 예산을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정확히 반영해서 낭비 없이 쓰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사실 욕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저는 이럴 때는 과감한 추진력으로 네. 그 얘기를 가끔 많이 뭐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결국 저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아주 정확하게 특정 이익을 위해서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요건 조금 걸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특정하게 한 곳에 하는 것도 그렇고 중복된 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사업들이 같은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면 우리 소화기 보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소화기 보급은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급하면 됩니다. 소방본부가 각 구청 동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그냥 공급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여 예산이라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이 중복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빼고 가야 된다. 예를 들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계시면 예. 저분은 오래 기다렸던 분처럼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네. 네. 자, 본인 소개를 좀 먼저 어디 안녕하십니까. 사세요? 예, 유성구에 살고 있는 강민준이라고. 전반적으로 유성구에서들 많이 오셨습니다. 예. 예, 시장님 저는 일전에 대전의 장점을 살린 수려한 건축물을 이제 확대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구청장 때 지금 우리 경제과학부시장으로 오신 분이하고 해외 출장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을 그렇게 자주 가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일본을 자주 가시니까 구청장 때 물었는데 그분이 대한민국을 보기 위해서 일본을 자주 가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유럽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 문명이 일본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일본이 개화할 때 일본의 공무원들이 유럽 가가지고 책을 싹쓸이 하다가 배에다 싣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개화의 그 문명의 꽃을 피워서 일본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일본을 작은 돈을 들여서 일본을 가면
우리나라를 반대로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유럽 문명에서 유럽이 갖고 있었던 장점들이 일본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멀리 돈 가지 않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또 한 말씀 적어 그때 대전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데 명품으로 하자고 하는데 도쿄 역사, 교토 역사를 한번 가보시죠 해가지고 시간이 2시 남는데 둘이 택시 타고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도 하나의 경쟁력이지만 건축물도 도시의 경쟁력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 제가 그러고서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조그만 도시를 갔는데 거기에 구겐하임 미술관 유럽 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은 알 텐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건축물하고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그 빌바오예요. 그분들이 와서 숙박을 해야 되니까 호텔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또 도시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공공 건축물이든 건축을 하나하나를 질 때 같은 예산으로도 정말로 100년, 200년 지나도 이건 보존해야 된다고 할 만큼 건축 디자인과 기능을 아주 뛰어나게 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술관을 짓든 우리가 시립 도서관을 짓든 건축물 자체도 명품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대전에 오면 건축물만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야 된다고.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졌을까 같은 돈으로. 이렇게 도시를 해야 이 도시가 나중에 경쟁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전역의 역세권 개발이 내년에 시작하는데요. 하나 컨소시엄에서 한 1조 원 투자하는 게 내년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0평에 환승역이 하나 하려고 대비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현재로는 거기 110, 30까지 질 수 있는 땅으로 저희가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으로 오게 된 공공기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까지 얼마만한 공간을 지는 게 적합한지를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100층을 줘도 다 찬다고 가정하면 100층 정도 지어야 됩니다. 그 대전의 대표적인 상징 건축물을 남기는데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대축이 아니고 세계적인 건축가들한테 넘겨서라도 대전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도시 만들어야 된다고. 그 집자랑이잖아요. 집을 사면 집들이를 하면 그 집에 가서 우와 하면 좋은 건데 그냥 집들이를 갔는데 남들 사는 집하고 똑같으면 우와 소리는 안 나오는데 네.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까 그 방위사업청도 그 청장님한테 건물 잘 좀 멋지게 그건 뭐냐면 방위사업청도 뭐라고 구현 설명했냐면 세계적인 지금 방산 기업들이 뜨고 있어서 바이어들이 한국에 엄청 올 때 세계적인 군 관계자들도 대전으로 오게 될 텐데 그렇죠. 와서 건축물만 봐도 계약해야 되겠구나. 이 도시가 보통 도시가 아니구나. 저 건축물 하나만 봐도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요. 대전 출신 세계적인 화가들이 있습니다. 10분쯤 됩니다. 대전에 태어나진 않았어도 대전에서 초중고등학교 다녔다든가 이렇게 하고 서울대학교 미대를 가가지고 세계적인 있는데 이분들 지금 우리가 접촉하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접촉한 이유는 여러분의 미술관을 대전에다 줘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작품 지정해달라. 그럼 우리가 대전에다가 한 10개 정도의 세계적인 화가들 미술관을 줘드리겠다. 그럼 지금 작업했는데 몇 분은 수락을 했습니다. 네.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술관 하나 작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에 미술관 같은 건축물들이 뭉쳐있으면 아마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보고 싶어서 대전에 가보자. 이게 바로 저는 인류도시로 가는 그런 길들의 방향이라고 느끼죠. 네, 건물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미학까지 생각을 하셨네요. 네. 이게 이제 보고 한번 우와 소리 나오면 그 다음에는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예. 자, 궁금증 참 많이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가름을 하고 우리 예. 빠트린 부분이랑 혹시 추가적으로 좀 말씀하실 저 게 예정된 있으세요? 시간을 넘겨가지고요. 예. 제가 시장 출마를 결심을 했을 때요. 제가 국회의원 3선에 실패하고 1년은 놀았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 이유는 방전을 해야 충전할 공간이 생긴다는 게 제 평상시. 그리고 혹시 낙선하고 분노만 쌓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은 좋은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끊임없이 놀고 대한민국 곳곳에 다 찾아다니고 이런 시간으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한 1년은 시장 출마를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지난해 한 최근 2, 3개년 동안 했던 연구 과제들 결과물을 제가 끊임없이 읽었는데 사실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짜집기 과제물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책을 원고를 준비를 하는데 참 글재주가 없으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목부터 정해놓고 출발했습니다. 대전 미래 전략. 대전을 키우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된다 이 도시가. 그래서 출발을 했고 다행히 시민들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소신 있게 정말로 대전의 장기적인 미래까지 해야 될 일들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 뒤돌아가면 이 도시는 결국 침체해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다른 도시와 경쟁할 수 없는 관계로 최악의 상황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 그랜드 플랜이 있거든요. 대전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그랜드 플랜을 다시 짠 다음에 일관되게 정책을 힘있게 밀고 갈 생각이고 그런 과정에서는 전술과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써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가끔 있을 텐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이 시장이 현재는 좀 어렵지만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구나 이런 걸로 가끔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또 부족하면 시민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의견은 다양하게 끊임없이 수렴을 하고 소통은 잘 하되 과감하게 무리한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정이 발목이 잡혀서 도시가 발전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선 8기 100일 시민과의 대화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100일 기념해서 저희 이렇게 소회를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셨으니까 이분들께 인사 말씀 또 끝인사 또